안녕하세요.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장애 인식 함량 및 공동체 형성 교육 프로그램 계획의 발표를 맡은 대전광역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 배여진, 신영정, 정혜정, 이세영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선 이어지는 마음들은 총 4명으로 구성되어서 계획하였고 각자 맡은 파트에 맞추어 순서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의식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 내용 및 참여자 모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 내용 및 사업 진행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며 네 번째인 예산 편성까지 차례대로 연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표 및 평가에서 산출 목표 모니터링 방법과 성과 목표 평가 방법에 대해 기술한 이후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 후 지향점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방영된 KBS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며 사회는 장애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교육 중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 중 장애인이 2위에 속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였습니다. 실제 헌법 내에 균등권, 생존권, 근로권 등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2024년 인천 장애 학생 학교폭력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급생 B군을 주모자 A군을 비롯한 고교생 3명이 성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조한 장애인식의 대표적인 문제를 장애인식 교육 부족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장애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자가 따돌림 11.6%, 언어폭력 8.6%, 신체폭력 5.7%, 강요 괴롭힘 3.3%, 사이버폭력 2.2%, 금중가치 1.8%, 성폭력 1.2%를 당하였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소년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시행의 필요성을 장애 청소년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기반으로 설명드릴 것인데요. 청소년들은 생애 주기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기술을 배워가는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에 있어 자아 개념은 중요한 과제이며 인간 행동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 형성과 동기 유발은 개인적 발달과 인성교육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 차원 그리고 학교의 교육적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단순 정보 전달식인 강의형 교육을 넘어서 정서적 교육 필요성에 대두를 하고자 합니다. 실제 비장애 청소년의 낮은 장애 인식 및 공감력은 장애 학생과의 관계 경험이나 관련 교육 경험 부족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장애인식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장애인식 함량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 배경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강한 장애인식 형성을 위해서입니다. 장애인식은 아동기나 중고등학교 학습 경험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이때 자아 정체감, 도덕성, 사회적 이해력, 이타성 등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올바른 장애인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입니다. 장애,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 캠프 경험은 비장애 청소년의 정서적 공감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며 이는 장애 수용 태도로도 이어지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기존 유사 사업과 다르게 장애, 비장애 청소년의 공통 참여로 진행됩니다. 8회기간 인식 함량 교육 및 함께하는 통합 교육을 진행하고 4회기는 신체 활동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체육대회인 한뜻 체육 한마당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들로 공동체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환형 개발 모형을 이용하여 학습 효과성,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단순 강의 형식이 아니라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와 교육자 모두가 즐거울 수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 및 모집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진행 전 사업 전체 홍보인데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홍보는 장애인 복지관, 특수학교, 중학교,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공문을 발송하며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 저희 대전광역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이 1988년 6월 22일 설립한 기관으로 주간보호센터 및 감각통합치료실, 여성장애인 쉼터 등 폭넓은 사회복지시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진행하며 의료, 사회심리, 교육재활 및 재활 승마 프로그램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함께 주관하게 되는 대전대학교에서는 특정 전국 학생들의 전문적인 멘토링 지원,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로 나누었습니다. 핵심 참여자는 신체장애를 가진 14세부터 16세까지의 청소년 30명과 장애에 대해 관심이 있는 14세부터 16세까지의 비장애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주변 참여자는 기관 내의 사회복지사 11명, 프로그램 시작 전 모집 예정인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 각 10명을 대상으로 둡니다. 핵심 참여자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집 예정이며 참여자 모집 시 작성한 신청 서류 검토 후 사회복지사와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판단하에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사회복지사 3명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변 참여자 중 서포터즈와 자원봉사자도 동일한 기간에 모집하며 서포터즈는 협력기관이 주관기관에 진행할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안 및 공문을 발송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는 1365나 VMS 같은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3명이 함께 진행합니다. 참여자 중에 핵심 참여자 모집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장애 청소년은 지역 내 학교, 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모집할 예정이고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두 번째, 비장애 청소년의 경우 장애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위주로 뽑을 예정이며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중증, 경증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장애 스펙트럼의 학생들을 고르게 참여시킬 예정이며 참여 의사 및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충족 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연락 가능한 보호자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 보호자를 두고 있지만 부모가 아니어도 보호자로 충족할 시 저희는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사업 내용과 집행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실제로 사용될 현수막과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와 현수막에는 프로그램 이름이 움직이는 선, 이어지는 마음들이 크게 적혀있고 모집 대상, 목적, 모집 기간, 활동 기간, 장소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QR코드를 삽입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시각적으로 친근하면서도 정보 전달이 명확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상 기관과 참여자 모두에게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알릴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진행 전에 사용될 각종 동의서와 사전 설문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초상권 사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그리고 장애인식 교육 사전 만족도 조사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프로그램 참여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절차로 모든 참여자에게 사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월 동안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후에는 장애인식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핵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식 교육 4주차, 두 번째는 통합교육 4주차, 세 번째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4주차, 마지막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한마당 즐거운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식 교육과 통합교육입니다. 성과 목표는 장애에 대한 인식 함양을 높이는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이 함께 참여해 7월부터 8월까지 주 1회 토요일마다 120분씩 총 8회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에는 사회복지자,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등 총 31명이 함께합니다.
주 활동은 장애인식 함양 교육, 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인 청소년의 영역 교육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신체적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체활동을 진행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토요일마다 120분씩 총 4회 운영됩니다. 운영 인력과 참여 인원은 앞선 교육과 동일하게 구성됩니다. 이 행사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로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그리고 주요 과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SNS 홍보도 함께 진행합니다. 서포터즈가 주도해 월 2회 영상, 월 3회 카드뉴스를 게시하며 6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 활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의 취지와 성과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진행 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4월, 5월에는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는 서포터즈 교육과 활동이 이어집니다. 장애인식 교육과 통합교육은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9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교육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수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한마당 행사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식 교육입니다. 장애인식 교육 1회차 함께하는 시선은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점검하고 장애의 개념과 정의, 장애 유형별 기본 에티켓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7월 첫째 주 토요일 대전대학교 맥센터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인 청소년으로 각 30명씩 분반 수업 형태로 운영합니다. 수행 인력은 장애인 청소년 반에 사회복지사 2명과 서포터즈 2명, 비장애인 청소년 반은 사회복지사 1명과 서포터즈 1명이 각각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오리엔테이션, 장애인식 영상 시청, 장애 에티켓 교육,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법률에 대한 학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1회기 120분을 진행되며 중간에 10분간 휴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휴식 시간은 각 반의 상황에 따라 여유있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2회차) 가치의 가치는 서로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고 공평과 동등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보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점들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장소와 대상, 시행 횟수 및 시간은 1회차와 동일합니다. 2회차는 합반 수업으로 운영되며 한 반에 장애 학생 6명, 비장애 학생 6명 총 12명으로 구성하고 5개의 분반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각 반에는 사회복지사 2명, 자원봉사자 2명, 서포터즈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신의 호불호를 소개하는 시간, 배려에 대한 토론, 그리고 공동체 가치를 다짐하는 카드를 만드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하는 3회차와 4회차는 모두 장소, 대상, 시행 횟수 및 시간, 수행 인력이 동일합니다. 3회차는 실천하는 이해, 장애를 정보가 아닌 경험을 통해 이해 요구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며 활동은 장애인의 일상이 담긴 영상 시청, 신체장애 체험 부스, 느낀 점을 포스터로 그리기가 있습니다. 다음 4회차 역시 이전과 동일합니다. 4회차는 인식하는 마음, 내가 하는 행동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아요입니다. 기간은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활동은 배려했던 상황 이야기하기, 우리 지역 배려 지도 만들기, 배려 실천 배지 및 배려 선언서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회차부터 8회차까지의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회기들은 성과 목표 역시 장애에 대한 인식 함양으로 앞선 교육과 동일합니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장애 인식 교육이 중심이었다면 5회차부터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참여자들이 직접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5회차부터는 8월 첫째 주부터 진행합니다. 그럼 먼저 5회차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회차부터는 앞선 장소와 대상, 시행 횟수 및 시간이 동일합니다. 5회차 지금 우리 함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며 우리라는 공동체를 인식해보아요 라는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은 통합교육 오리엔테이션, 서로 인터뷰하기, 공통점 찾기, 하루 일과 작성, 과제 제공 등이 있습니다. 5회차는 지금 우리 함께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우리라는 공동체를 인식해보아야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 인력은 장애인 청소년 3개 분반, 반당 사회복지사 2명과 서포터즈 2명, 비장애인 청소년 2개의 분반, 반당 사회복지사 1명과 서포터즈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통합교육 오리엔테이션, 서로 인터뷰하기, 공통점 찾기, 하루 일과 작성 과제 제공이 있습니다. 6회차부터는 수행 인력 역시 동일합니다. 6회차 서로 다른 시계 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로를 바라보아요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은 하루 일과 그려보기, 친구들에게 발표해보기가 있습니다. 7회차는 함께하는 하나된 전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아요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은 조별로 퍼즐 맞추기, 비언어 표현하기 게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8회차는 그대로의 상태,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고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친구라는 걸 잊지 않아요를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은 서로에게 편지 쓰기, 활동 목수 및 수료증 전달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인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신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회차 우리 함께 톡팡 릴레이는 어색함을 터뜨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첫째 주 토요일 진행하며 장소는 대전대학교 맥센터 체육관에서 진행합니다. 활동은 풍선 터뜨리기, 색깔공 나르기 릴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과 시행 횟수 및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신체 활동 프로그램은 조별로 나누어 수업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팀당 장애 학생 6명, 비장애 학생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된 10개의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신체 활동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자 2명, 서포터즈 1명, 체육 선생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회차 함께 뛰고 함께 웃는 액션 플레이, 서로의 속도에 맞춰 하나 되는 우리를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둘째 주 토요일이고 앞선 회차와 똑같이 장소, 대상, 시행 횟수, 시간, 수행 인력이 동일합니다. 활동은 파라슈트 게임, 림보, 장애물 피하기, 스카프 배드민턴, 풍선 배구 등이 있습니다. 3회차는 우리는 한 팀, 한 발씩 맞추며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사회응과 경기, 협동 바구니 공 넣기, 개주 릴레이가 있습니다. 4회차는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고마움,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을 나눠요가 있습니다. 활동은 큰 공 굴리기, 감사 포스트잇 릴레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서포터즈 교육 및 행사 참여에 대한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6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6월은 1주차 움직이는 선 이어지는 마음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역할 안내 및 일정 공유, 프로그램의 전반적 이해 및 Q&A, 서포터즈 발대식으로 진행됩니다.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사전 장애인식 교육이 진행됩니다. 7월 1주차는 장애인식 교육 보조, 장소 세팅, 간식 배부, 연상 및 사진 촬영입니다.
이 회차는 8월, 9월까지 매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2주차는 장애인에 대한 오해 및 편견 관련 영상 및 카드뉴스 업로드, 3주차는 SNS 콘텐츠 업로드 논의, 4주차는 7월 활동 정리 영상 및 카드뉴스 업로드가 있습니다. 8월 2주차는 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인 청소년 통합교육에 의에 대한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3주차는 SNS 콘텐츠 업로드 논의, 4주차는 8월 활동 정리 영상 및 카드뉴스 업로드, 9월 신체활동 프로그램 준비 보조 등이 있습니다. 9월은 2주차 신체활동 프로그램 중요성에 대한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체육 한마당 홍보 자료 제작, 3주차 SNS 콘텐츠 업로드 논의, 체육 한마당 홍보 제작, 4주차는 9월 활동 정리 영상 및 카드뉴스 업로드, 10월 체육 한마당 준비 보조가 있습니다. 10월에는 1주차는 10월 4일 한뜻 체육 한마당 현장 보조 및 사진, 영상 촬영, 2주차는 한뜻 체육 한마당 활동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3주차는 서포터즈 활동 마무리, SNS 최종 정리, 4주차는 서포터즈 효율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연계 협력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 기관은 총 3개로 첫 번째는 대전광역시 시각장애인협회 산하에 있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입니다. 첫 번째는 행사장까지 안전한 이동을 위한 차량 총 6대 지원, 두 번째는 행사장 내에서 이동, 안내, 화장실 등 기본 생활 지원 및 장애 청소년 대상 개별 동행 지원, 세 번째는 이동 중 안전사고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긴급 연락 및 협조입니다. 두 번째는 YMCA 업체입니다. 활동은 첫 번째 참가자 간식 또는 간단한 식사 후원, 두 번째는 생수, 과일 주스, 과자 세트, 위생용품, 스포츠용 소품 등을 물품 후원, 세 번째 행사 보조 물품 대여, 네 번째는 자원봉사자 파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에서는 구급차 대기, 응급처치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식 함양 교육입니다. 1회기는 함께하는 시선,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점검하고 장애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며 장애 유형 기본 에티켓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2회기는 가치의 가치로 서로의 특성과 배경을 이해하고 공통과 동등의 차이를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3회기는) 실천하는 이해, 장애를 정보가 아닌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회기는 인식하는 마음, 내가 하는 행동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아요 라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에 대해 세부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은 1회기는 지금 우리 함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며 우리라는 공동체를 인식해 보아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회기는 서로 다른 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서로를 바라보아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회기는 하나된 전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4회기는 그대로의 상태에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고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친구하는 걸 잊지 않아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회기는 우리 함께 톡방 릴레이, 어색함을 터뜨리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2회기는 함께 뛰고 함께 웃는 액션 플레이, 서로의 속도에 맞춰 하나가 되는 우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회기는
우리는 한 팀 한 발씩 맞추며 하나의 팀이 되어가는 우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기는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고마움, 같이 활동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고마운 마음을 나눠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뜻 체육 한마당의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뜻 체육 한마당은 장애와 비장애 청소년이 한마음으로 어울려 뛰고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모두의 체육 축제입니다. 이 행사는 차별과 편견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존중의 가치를 경험하는 장이자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신체 활동과 다양한 접근성 지원을 통해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뜻 체육 한마당에서 사용될 메인 포스터와 현수막 그리고 입장 시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팔찌를 소개하겠습니다. 메인 포스터 및 현수막 한뜻 체육 한마당의 주제와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된 포스터입니다. 모든 참가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 인식 안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행사장 입구와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참가자 동선을 안내합니다. 입장 팔찌는 참가자들의 팀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컬러 팔찌를 배분합니다. 각 팔찌의 색상과 의미는 녹색은 현장 참여자, 붉은색은 용기팀, 노란색은 희망팀, 검정색은 관계자용으로 팔찌는 입장 시 배분되며 팀별 활동, 경기 진행, 안전관리 등에 활용됩니다. 이어서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인력 야근 수당은 담당 인력 2명, 1일 4시간, 월 5일, 7개월로 42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사 인력에서 체육교사 5만 원씩 2명 10만 원이고요. 수어 통역사 1일 20만 원, 풍선 아티스트 1시간당 2만 원, 총 7시간에서 14만 원이고요. 레크레이션 진행자 1일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총 494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 교육 파트에서는 1주차 홍보 포스터 50장, A4 용지 500매 4개, 볼펜 100개입, 보드마카 5개, 명찰 5개입 20개, 햄치즈 포테이토 세트 91개, 현수막 2개로 신청금액 73만 8,900원, 자부담 19,450원입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스티커 15장, A3 용지 8개, 카드 용지 2개, 대리버거 91개, 콜라 1.5리터 20개로 신청금액 35만 3,300원, 자부담 2만 8,800원입니다. 그리고 3주차 감정카드는 12개, 색종이 12개, 풀 12개, 가위 12개, 성심당 슈크림빵 우유 86개로 신청금액 32만 1,120원, 자부담 2만 5,320원입니다. 4주차 명찰용 집게 100개입, 포스트잇 500매, 사절 도화지 10개, 원형 카드지 70장, 햄치즈 포테이토 세트 91개로 신청금액 65만 4,080원, 자부담 6만 4,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식 교육 사업비 부분은 220만 5,570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인식 교육 파트입니다. 1주차에는 성심당 슈크림빵 우유 91개 해서 신청금액 총 118만 2천원, 롯데리아 대리버거 91개, 노브랜드 콜라 20개에서 신청금액 35만 6,300원, 햄치즈 포테이토 세트 6,900원짜리 91개로 신청금액 62만 7,900원입니다. 3주차에는 명랑핫도그 91개, 노브랜드 콜라 20개로 신청금액 총 20만 1,6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인식 교육 파트에서 3주차에 퍼즐 맞추기 활동이 있어서 살리오 퍼즐 5개, 지브리 퍼즐 5개로 자부담 14만 6,1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인식 교육 사업비는 총 151만 3,9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신체활동 파트입니다. 응급처치 키트 2개, 손소독제 2개 해서 자부담으로 6만 9,400원입니다. 1주차에 풍선 100개입 2개, 줄다리기용 3개, 색깔공 3개, 성심당 슈크림빵 우유 93개,
해서 신청 금액 35만 800원입니다. 2주차에 파라슈트 4개, 장애물 세트 2개, 스카프 배드민턴 10개, 사이버거 세트 93개로 신청 금액 78만 2,240원입니다. 4인 오각 밴드 6개, 바구니 6개 입 3개, 스펀지 바통 4개 입 2개, 스펀지 공 12개 입 3개, 김밥 93개, 피크닉 주스 48개 입 2개로 신청 금액 총 62만 2,440원입니다. 4주차에 큰 공 3개, 엽서종이 100개 입, 명랑핫도그 93개, 콜라 20개로 신청 금액 총 45만 4,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체활동 사업비는 총 227만 9,480원입니다. 다음으로 서포터즈 활동인데요. 서포터즈 활동의 총 신청 금액은 551만 원이고요. 다음으로 발대식 현수막 2개, 배너 2개, 도시락 20개, 위촉장 제작 용지 2개, 미리 캔버스 기업용 결제해서 총 신청 금액 63만 8,8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포터즈 사업비는 총 614만 8,800원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서포터즈를 비롯한 이번 활동 관련 선생님 모든 분들께 자유롭게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간식 꾸러미 10개 해서 신청 금액 총 111만 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마지막 활동인 한뜻 체육 한마당 파티인데요. 여기서 입장 팔찌 1000개, 현수막 5개, 배너 12개, 홍보 포스터 50장에서 신청 금액 총 23만 9,500원입니다. 우비 100개, 돗자리 50개, 도시락 91개 해서 도시락 2개 추가하고요. 박터트리기 대여 2개, 코스트코 과자 세트 5개, 문화상품권 만원권, 성심당 3만원권, 성심당 과일시루 교환권 2개, 5000mAh 보조 배터리 65개, 과자 꾸러미 20개 입 2개, 미피 텀블러 30개 해서 신청 금액 총 306만 5,375원, 자부담 15만 4,96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뜻 체육 한마당 사업비는 총 345만 9,835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운영비 파트인데요. 기관 운영비,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우편 및 SMS 발송비는 신청 금액 총 11만 5천원입니다. 산출 목표 모니터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참여자 모집 및 홍보입니다. 산출 목표로는 장애인식 함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 청소년 30명, 비장애 청소년 30명으로 총 60명을 모집하고 SNS 및 학교나 지역기관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신청자 명단을 관리하고 홍보물을 캡처하거나 링크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 서포터즈 활동은 참여 서포터즈 인원 최대 10명으로 SNS 콘텐츠 게시 활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은 업로드 게시물 수를 기록하고 참여자의 활동 기록지나 피드백을 수립하거나 조회수, 반응수를 통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집 사전 검사입니다. 참여자 전원 사전 장애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률 90% 이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설문 응답률 및 회수율을 분석하고 응답 내용 요약 및 통계와 무응답 문항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식 함양 및 통합인식 교육의 산출 목표는 주 1회 교육이 이루어지며 총 8회 실시합니다. 전 회기 출석률 80% 이상을 목표로 두고 있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은 회기별로 출석부를 관리하고 활동 사진이나 교육 보고서를 작성하며 사전 사후 인식 설문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의 산출 목표는 주 1회 체육대회 대비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총 4회기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은 인식교육과 마찬가지로 출석부 관리,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고 청소년 사회 참여 역량 측정 도구로 사전 사후 설문 실시를 하고 사전 사후 점수 차이 분석을 통한 효과성을 평가하고 설문 응답수 및 신뢰도를 검토하며 참가자의 간략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뜻 체육 한마당의 산출 목표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이것의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행사 사진이나 영상을 기록하고 행사 후 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 검사의 산출 목표는 장애인식 사후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사전 대비 인식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것의 모니터링 방법으로 사전 사후 결과 비교 분석 및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참여자별 인식 변화 리포트를 작성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식의 산출 목표는 참가자 대상으로 수료증을 발급하고 우수 참여자 시상 및 소감 발표 그리고 활동 결과 공유입니다. 이것의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수료증 배부 명단을 작성하고
활동 자료집이나 사진을 기록하며 참여자 인터뷰 요약 및 영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성과 목표 평가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올바른 장애인식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비장애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들 대상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장애인식 함양 및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과 목표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는 것으로 주 1회 인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여 회기별 80% 이상 출석률과 사후 장애인식 설문 점수 평균 2점 상승, 그리고 사후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 80점 이상, 인터뷰 참여자 80% 이상 인식의 변화율 응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 목표인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 활동력입니다. 각각 주 1회 체육대회 대비 신체활동 프로그램 총 4회기를 진행하고 체육대회는 1회 진행합니다. 사후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 80점 이상 달성, 만족도 조사 중 다시 참여하고 싶은 응답률 80%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과 목표는 SNS를 사용하는 다수에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SNS에 프로그램 관련 게시글을 업로드를 진행하고 영상 8개, 카드뉴스 15개 제작, 그리고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조회수 총 10만 회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기대 효과입니다. 개인적 차원으로는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감소하며 신체활동과 체육대회 참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자신감과 사회성이 향상 가능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거리감이 해소되고 자연스러운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게 되고 함께하는 경험을 통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며 지역사회적 차원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으로 전반적, 포용적 분위기를 조성 가능하며 올바른 장애인식이 함양되어 주변에 확산시킬 시 사회 전체의 장애인식 함양 및 개선에 기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결과 활용 계획입니다. SNS 콘텐츠 확산으로 활동 사진, 동영상 등을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사업 접근 및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의 통합 활동의 필요성 및 효과, 입증 자료로 활용하며 교육청 및 지자체의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의 공동체 형성 경험의 중요성, 장애인식 교육이 참여 중심의 활동으로 실제 인식 변화와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제공을 통해 추후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 유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의 프로포절 내에도 기술되어 있는 사항이니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장애인식 함양 및 공동체 형성 교육 프로그램 계획의 발표를 맡은 대전광역시 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 기획운영지원팀 배여진, 신영정, 정혜정, 이세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